방금 보도해드린 유병헌 추정 시신 발견 당시의 사진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전문가들이 사진이라도 볼 수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다고 일관되게 말했기 때문에 뉴스K 방송을 보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는 취지에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선 전문가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사진에 나타난 시신 상태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2시간 전에 국민TV는 사진을 보내드렸고 짧은 기간에 그 정도 부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이분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권법의학연구소의 권일훈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소장은 국과수 20년 경력을 지닌 분입니다. 자, 권일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장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요? 지금 현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느 현장입니까? 물론 이 지역에 예. 검시 현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국과수에서 20년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검시를 주로 하셨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 법의학도로서 네. 주로 우리 시신 부검 대부분 시신 부검 업무에 종사를 했고, 네. 그리고 때로는 개인식별이 필요할 때 신원 확인 작업에 또 투입되기도 했고. 네. 자, 저희가 한 2시간 전에 사진을 보내드린 것을 보셨고요. 네. 미리 저희가 취재 통해서 권 소장님 견해를 들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저희 80% 백골화에 대한 일단 오해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렇게 계속 발표가 되면서 도대체 이 신체 전체가 뼈가 한 80% 드러났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골 가면은 두개골 이야기를 또 보통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네. 머리뼈만 가지고 또 백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머리뼈만 한 80%가 완전히 뼈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인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장 사진 한 장이긴 합니다. 저희를 우측에서 신체 전신을 찍은 사진인데 두개골은 일단 우측면은 전체가 다 백골화가 이루어졌고 네. 두개골이 저 정도 백골화되어 있으면 우리 경추도 거의 대부분 바로 인집장기이기 때문에 백골화가 일어납니다. 네. 아마 경추 7개 다 백골 형태로 뼈의 형태로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슴하고 배는 지금 피부가 건조된 마른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복부 쪽에 아주 무수한 구더기 증식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지 특히 팔 다리는 우리 겨울 옷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백골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백골화 했을 때 80% 백골화 했을 때 두개골만 한정해서 80% 백골화 됐다 하는 것인지 전신이 80% 백골화 됐다 하는 것인지를 사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그림을 봐서는 두개골 머리 쪽에 뼈가 80% 백골화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예. 실제 전신 백골화는 아니다. 전신의 80%의 백골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예. 신체의 한 10% 정도가 백골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여름의 날씨고, 적어도 보름 이상은 경과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의 두부나 목에 한정해서 이 백골화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 좀 전에 참 묘하게도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신을 불과 1시간 전에 관찰하고 왔습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백골화가 상당히 일어나 있습니다. 예. 불과 일주일 만에 6, 7일 만에 그 정도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보름이 넘었다면은 우리 머리하고 경부의 북한에서 그렇게 80% 백골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에 한 보름 정도면 이런 상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의 시신 상태면은 통상은 몇 개월 정도 사망한 것으로 몇 개월 정도 된 이게 상태로 이제,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신체가 사람이 사망 후에 네. 어떤 몸에 이제 뭐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 시체가 처한 그 어떤 장소, 그다음에 환경, 온도, 뭐 습도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골화는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네. 겨울에 이런 파리 활동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 곤충 특히 파리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5월 말쯤 사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보름 이상 경과됐을 것이고, 뭐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 여러 그 사건 현장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신 네. 사진에 나오는 그 시신의 누워 있는 형태, 그다음에 네. 지금 상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색, 네네. 또 네. 유류품들의 상태,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아주 한정된 사진이라서 다른 유니폼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옷 정도, 신발 네. 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상의가 이렇게 덜쳐져 있는데 예. 이것이 최초의 현장 사진인지 네. 아니면은 덜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네.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렇겠군요. 왜 상체만 유독 올라갔느냐? 그래서 배하고 가슴만 드러나 있느냐? 배가 우리가 1차 검시를 할 때는 어떤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많이 덜치게 됩니다. 만약에 119가 현장을 가면은 네. 반드시 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덜쳐서 만약에 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듯이 아마 대개 이제 옷을 입고 있더라도 이렇게 그 덜치는 그런 수사관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이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최초 발견 당시의 그림인지 아니면 이미 이게 뭡니까 예, 수사관들이 좀 건드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부분은 너무나 깨끗하게 지금 후드기가 없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금시를 위해 가지고 옷을 올릴 수도 아니겠나 싶은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수에서 내일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는 예고가 있었어요. 네. 네네. 이 정도 부패된 시신이면 사인 등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부패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겉만 보지만은 또 내부 장기도 상당히 부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네. 구더기가 실제 신체 안으로, 피부 안으로 파고들었다 하면은 장기들의 어떤 멸실, 소실, 이도 상당히 일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천적으로 내부 장기적인 검사는 사실 곤란하겠죠. 우리가 그 부검을 하고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심한 부패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부패되고 뭐 백골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제한적인 어떤 정보밖에 얻을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독극물 검출 여부입니다, 사실. 검출이 되어서 사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사인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스스로 엄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투여된 것인지 이건 또 어떤 수사 측면에서 좀 조사해야 될 것이고요. 예. 사고살 반대를 위해서. 또 만약에 검출되지 않았다. 제가 봐서는 팔다리에 근육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검사를 통해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어느 시료를 가지고 검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또 부패된 조직 가지고 만약 검사를 했다. 그러면 시료가 적합한 시료가 아니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다고 네. 또 독극물이 개입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부패 상태면은 독극물이 설사 사인이라 할지라도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뭐 청산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네. 가사, 가정 나왔다 했을 때 이게 그 자연 상태에서 청산이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청산 상황에서는 아주 그 맹독성의 독극물이죠. 네. 이게 치사 농도까지 될 만큼 나왔다. 이러면은 어쨌든 지금 이 시체는 사인이 청산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네. 어떤 경로로 그 청산이 투여되느냐? 이건 또 하나의 또 숙제입니다. 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엄두고 했다 하면 자살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음료수에 아니면 술에 그걸 태워서 줬다 하면은 또 이제 상황은 달라지죠. 네. 사망의 종류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 비록 사인은 나왔지만은 사인을 토대로 사망의 종류, 즉 병사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사고사냐 이 네 가지를 가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적인 측면이 반드시
이게 종합이 돼야지. 네, 그러니까 결론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검만 가지고는 알기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시신의 검사만 가지고 사망의 종류까지 특히 이런 사후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법의학자의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모시다 이야기는 결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각에 이렇게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권법의학연구소 권일훈 소장님이었습니다.